반의식이 적합합니다. 그 한마디로 누군가에겐 의학적 판단이지만 누군가에겐 계획이 완성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이가 보여준 다정함,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이 모성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감춰진 채로 겉으로는 매끈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앞.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갈까요? 우리 혈액 검사는 같이 할 수 있죠? 아우, 떨려요. 난 병원에만 오면 괜히 겁나는 거 있죠? 지 실장님도 겁 많네요. 피는 못 보겠어요. 짧은 웃음이 스치고 공기가 조금 풀립니다. 지은호는 고마웠습니다. 배려가 과해 보여도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지.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가시가 계속 건드렸습니다. 대화가 유독 건강검사로 흘러간다는 점, 만남의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빠르다는 점. 왜 나에게 이 정도까지? 고성희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빛은 정중했고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사의 문장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가족 중 공여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 문장이 모든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뒤에서 그녀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적합성, 얼마만큼. 그녀에게 오늘은 다정함으로 포장된 확인 절차였습니다. 복도 끝 잠깐의 정적.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고성이는 속으로 짧게 말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 필요한 건 결과야. 봉투를 여는 손끝이 단단해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적힌 이름. 공여자 지은호. 미세하게 떨린 입술, 그 떨림은 눈물의 전조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의 완료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고성희에게 지은호가 묻습니다. 그건 무슨 서류예요? 고성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정리합니다. 아, 확인용이에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대답은 자연스러웠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를 보며 지은호의 가슴 어딘가가 살짝 수축합니다. 왜 눈빛이 이렇게 낯설지? 그녀는 곧바로 생각을 덮습니다. 괜찮아. 괜히 오해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자신이 예민해진 탓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나란히 겹칩니다. 겉으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웃음소리와 잔의 부딪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선 고성이는 오늘도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선 치밀하게 누르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호의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참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 많네요. 사람은 제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폭풍전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급을 나누지. 그리고 나는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무시해?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찢겨나간 영나의 드레스 옷자락. 숨은 거칠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고성이는 두려움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너 오늘 엄마가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널 엄마가 어떻게든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세상이 급을 나누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잠시 말을 멈추더니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영나야, 남자는 여자한테 빠지면 입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눈은 너만 보이게 된단다. 그녀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그래서 어떡하든 빨리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말은 단 하나. 죄송해요. 그 말은 복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난 됐는데. 그녀의 말은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엔 굴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화려한 드레스 위로 걸쳐진 쇼를 벗어던졌습니다.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급을 나누니까 나도 급을 바꿀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눈빛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는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딸 박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골국 냄새 속의 진심. 은호가 다치자 정순이는 직접 사골국을 끓이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 향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 속엔 참지 못한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왔어? 정순이가 조용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이거 한 그릇 먹어. 오늘은 좀 특별히 진하게 끓였어. 지은호는 미소를 지으려다 그만 멈췄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따라 표정이.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탁자 사이로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김 사이에 오랫동안 눌러온 말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나 피하는 거 나 알아. 그런 적 없어요. 있지. 내가 나 볼 때마다 내 눈치를 보고 있잖아. 지은호는 말없이 손끝을 꼬았습니다. 엄마가 중간에서 힘들잖아요. 나랑 강호 사이에서 계속. 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랑 강호 중 누가 더 힘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난 그저 둘 다 잃고 싶지 않은 엄마일 뿐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강호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간다니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인데 누구 하나 덜 사랑할 수가 있겠니?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너는 내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야.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울컥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호가 잘못된 길로 가도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강호가 걱정돼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때야. 그녀는 국그릇을 밀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부탁할게.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지금은 강호를 찾아가지 마. 지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약속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 듣는 게 그 애를 돕는 거야.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진짜로. 순이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은호가 눈물을 훔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래된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차가운 거리, 그 안의 진심. 지혁은 은호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일부러 피하기 시작하죠. 출퇴근길 마중까지 박성재에게 맡기며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은호는 지혁의 달라진 태도에 왜 피하냐며 직접 대화하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전 지혁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혼자 집중해서 일 좀 해야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일정 보고처럼 들렸지만 실은 마음의 거리두기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낯선 카페. 늘 가던 아지트 대신 아무도 모르는 공간.
그는 그곳에서 잠시라도 은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흔들릴 테니까. 카페 안엔 잔잔한 재즈가 흘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주문했지만 머릿속엔 온통 은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였다. 지은호. 앉아도 될까요? 그녀의 말에 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아까 회사에선 조용히 일하신다더니 그냥 집중이 잘 안 돼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도망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은호의 눈빛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낯설게 굴어요? 은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내뱉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익숙한 곳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카페로 온 거예요. 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낯선 곳에선 오히려 집중 잘 못하잖아요. 제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아세요? 우리가 같이 일한 게 몇 년인데 이렇게 갑자기 벽을 치면 어떡해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떨렸습니다. 은호 씨.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동업자로만 지냅시다. 일적인 관계로만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업자요? 그래요. 예전처럼. 딱 그만큼만. 그녀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다가왔던 건 대표님이었어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땐 몰랐지. 이렇게까지 마음이 커질 줄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거절하지 말 걸 그랬어요. 공기 중엔 커피향 대신 쓴 침묵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합시다. 그때 얘기 나누죠.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조 팀장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을까? 카페 안의 조명이 은호의 얼굴 위에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엔 아직 지역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가 옆 저녁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잔잔하던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로는 싸움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바닥엔 흙먼지와 젖은 갈대, 그리고 서로의 신발 자국이 뒤엉켜 있었다. 주먹이 오고 간 직후의 침묵. 숨소리만이 거칠게 이어졌다. 지혁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됐냐? 속 좀 시원하냐?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던졌다. 물 위에 톡하고 파문이 번졌다. 시원하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주저앉았다. 물가 옆 흙바닥에 앉은 두 남자. 방금 전까진 주먹으로 부딪혔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가 더 무거웠다. 아직 말 안 끝났어. 그는 숨을 몰아쉬며 지혁을 바라봤다. 너 이상했어. 아니, 계속 이상했어. 그동안 아주 많이. 지혁은 시선을 피했다. 강물에 반사된 하늘빛이 그의 얼굴에 흔들렸다. 지방 내려갔을 땐 연락 한 번 없더라. 사업한다고 연락도 없이 올라오고 내 투자도 거절했지. 그래서 뭐? 그래서 기다렸어. 언제쯤 내가 먼저 말할까? 근데 결국 말도 없이 사무실까지 옮기더라.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날 뭐로 생각하냐? 나 친구로 생각하긴 하냐? 지혁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짧게 웃었다. 너 나랑 멜로 찍냐? 성재의 눈이 번쩍였다. 뭐라고? 너무 요구가 많잖아. 그럼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뭐냐? 어떤 의미인데?
내가 왜 내가 기대하는 친구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물소리만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성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 말 취소해. 무슨 말을? 우리 우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그 말. 그는 지혁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넌 우리 관계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지만 난 아니야. 나는 아직 친구라고 생각했어.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은호 좋아해. 숨기고 싶지도 않아. 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물결처럼 가슴에 번져왔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성재가 덧붙였다. 넌 이제 그 어떤 권리도 의무도 없어. 은호, 더 이상 널 선배로 생각 안 해. 지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묵묵히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냐?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지키는 게 목적이야.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았다.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었고 강물은 붉은 노을을 비추며 흘러갔다. 성재야. 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왜 또 그렇게 목소리 깔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에 미쳐 있어? 매일 야근하고 눈빛이 달라졌어. 성재는 웃었다. 그래. 달라졌지. 꿈이 생겼거든. 꿈. 그래. 은호 후배. 지혁의 표정이 굳었다. 야, 너 미쳤냐? 너희 집 사정 몰라? 그 결혼 깨진 이유 잊었어? 지금 상황에 그 이름 꺼내는 게 말이 돼? 성재는 단호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야. 회사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아버지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엔 은호한테 고백할 거야. 지혁의 숨이 멎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었다. 아버지와 싸울 힘을 키우는 중이야. 만약 은호가 내 손을 잡는다면 그 누구도 그 선을 끊지 못하게 할 거야. 지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달라졌다, 박성재.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잠시 후 두 사람은 흙바닥에 앉은 채 웃었다. 서로 피투성이 얼굴이지만 그 웃음은 묘했다. 야, 그래도 하필 흙바닥에서 싸우냐? 이게 무슨 꼴이냐? 누가 더 망신이겠냐? 너 회사 직원이 많겠냐? 내 회사 직원이 많겠냐? 야, 넌 회사 물려받은 거고 난 창업주야, 임마. 그래, 리더잖아. 나 엔젤 투자자 됐다. 뭐? 투자했다고? 너 때문에. 써니 옆에 가입했어. 지혁이 피식 웃었다. 참 대단하다, 박성재. 하, 이게 재밌더라. 지켜보는 맛이 있어. 둘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다. 붉은 석양이 물 위를 천천히 덮어갔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 사이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한편 옥내는 오늘도 조용히 삶의 기쁨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땀으로 번진 15만 원짜리 봉투 한 장. 그 돈은 누군가에게는 작을지 몰라도 옥내에게는 한 달 동안의 노동과 인내, 그리고 사랑의 무게였다. 은행 창고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15만 원입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세요. 옥내는 미소 지었다. 내 아들 생일에 한우갈비 해주려고 찾는 겁니다. 직원이 놀란 듯 되묻는다. 어르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예. 내 나이에 알바 안 하는 할매 처음 봤지요. 그녀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미소엔 삶의 고단함을 버티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분식집 한켠, 옥내는 사돈 김장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떡볶이 한 접시, 튀김 몇 개, 그리고 소박한 웃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김장수가 말했다. 왜 갑자기 큰돈 찾았어요? 우리 상철이 생일이에요. 한우 갈비 해주려고요. 그리고 장수 씨한테도 점심 사야죠. 우리 친구잖아요. 말끝이 따뜻했다. 그녀의 말에 장수는 잠시 웃었다.
그래요. 친구면 이런 게 행복이죠. 두 사람은 포크를 들어 떡볶이를 나눴다. 국물이 매워 코끝이 시큰했지만 그 매운맛이 묘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의 기준이 단순해진다. 옥내는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이래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혼자 먹을 땐 아무 맛도 없었는데. 그녀의 말에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 압니다. 혼자 있을 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죠. 둘은 그렇게 오래된 친구처럼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오랜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운명의 문턱, 피와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병원의 하얀 복도. 의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엔 무게가 있었다.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짧은 한마디. 그 한 문장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흔들렸다. 고성희의 병세가 알려진 순간 누군가는 그녀를 이해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이제는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병의 고통도 아니었다. 그녀의 딸 지은호. 그 아이 앞에 서게 될 순간이었다. 은호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 그러나 어딘가 불길한 바람이 이미 스며들고 있었다. 잠들지 못한 밤, 은호는 창가에 앉아 커튼 틈 사이로 달빛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끝이 떨린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말끝이 희미하게 공중에 흩어진다. 그녀의 내면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그 시각 지혁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쌓인 서류 더미 위로.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은호의 이름을 썼다. 지우길 반복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역의 눈빛은 결심에 가까웠다. 이제 그는 단순한 친구나 동업자가 아니었다. 그의 감정은 이미 보호 본능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랑은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의지가 누군가를 더 올가맨다. 지역은 알고 있었다. 은호의 인생에 또 다른 비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문턱 앞에 서 있었다. 피로 맺어진 인연,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 두 세계가 이제 하나의 문 앞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고성희는 생명을 붙잡기 위해 딸을 찾고 있고 정순이는 그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지역은 그 사이에서 사랑과 보호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은호는 결단의 문턱에 서 있었다.